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한 고을에 위아래 사이를 두고 두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윗집은 남쪽 지방 일대에서 유명한 만석군의 집이었고 아랫집은 큰 상단을 거느리기로 유명한 집이었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집 마님들은 형님 동생하며 만났다 하면 가진 것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하루는 자랑을 하다 더 이상 자랑거리가 떨어졌는지 부리는 머슴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우리 집 마당 새는 새치열을 얼마나 잘 놀리는지, 또 척하면 그냥 넙죽 죽은 척이라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그냥 이뻐 죽겠어요. 그러자 윗집 마님이 아이고, 임자는 인복도 타고났나 봐. 어디서 그런 모습을 구했는지 참 부럽구먼. 우리 돌쇠 저 녀석은 힘만 세서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쌀을 이고지고 곡간을 채워놓기만 바빠. 거기다 먹기는 또 얼마나 처먹는지, 점심밥 2공기만 주면 나무를 얼마나 하는지, 글쎄 동네 뒷산이 민둥산이 돼 걱정이네. 이에 지기 싫었는지 아랫집 마님이 자랑을 해댑니다. 우리 집 마당 새는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밖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려요. 술을 마시고 놀 때도, 또 소염을 먹일 때도, 마당 쓸 때도 주구장창 친구들이랑 함께 하지요. 그랬더니 윗집 형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쩐지 지난번에 그 집 문간에 잔치라도 열린 것처럼 떠들썩하더니 그게 다 마당새 놈 친구들이었구먼. 친구는 참으로 사귀기 어려운 것인데 거참 머슴놈이 재주도 좋구먼. 근데 친구가 많으면 진짜 친구가 별로 없다는데 우리 내기 한번 해볼까나? 형님 무슨 내기요? 마당새와 돌쇠 중 진짜 배기 친구가 누가 더 많은지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요. 그래서 진 사람이 햅쌀 한 가마니 내놓는 거지. 형님, 근데 그걸 어찌 시험하시렵니까? 그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친구야말로 진짜 친구자녀. 그러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 텐가. 하, 좋아요. 마당새는 친구가 많아서 보나마나 다 자기 일처럼 우리 마당새를 도와줄 게 뻔해요. 두고 보시라니까요. 아랫집 마님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윗집 마님은 당장 돌쇠를 시켜 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자루에 넣어 마치 사람 시체인 것처럼 꾸몄죠. 그 사이 날은 어둑어둑해졌어요. 돌쇠와 마당새 둘이는 지금부터 내 시키는 대로 하고 오너라. 돌쇠와 마당새는 윗집 마님이 시키는 대로 날이 어둑한 밤이 되자 자루를 짊어지고 친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돌쇠가 자루를 짊어지고 일어서며 마당새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마당새 내가 친구가 많다 하니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먼저 가보자. 네, 따라만 오십시오. 마당새는 기대에 차서 성큼성큼 앞장섰어요. 얼마쯤 갔을까 마당새는 어느 집 앞에서 멈추더니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속삭이듯 외쳤습니다. 여보게 날새, 한밤중에 미안하지만 좀 나와보게나. 그러자 한참 뒤에 마당새의 친구가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 밤중에 날 찾아왔나? 마당새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싸우다가 내가 잘못하여 그 도둑을 죽이고 말았어. 지금 시체를 짊어지고 이웃집 돌쇠 형님이랑 같이 왔는데 자네가 날 좀 도와주게나, 어? 마당새의 친구는 화들짝 놀랐어요. 아이고, 정말 큰일 났구먼. 알았네. 일단 내가 안에 들어가서 생각해봄세. 마당새의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는 저 혼자만 내빼듯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고 걸어 잠근 채로 말이에요. 아니, 저 친구가 마당새는 머쓱해져서 머리를 극적거리다. 그래도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지 싶어 한참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다시는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고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아우의 일을 모르는 척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이렇게 나오자 마당새는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 집으로 가보자. 속상해하는 마당새가 안 되어 보였던지 돌쇠는 마당새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번 친구는 틀림없이 저를 도와줄 거예요.
마당새가 다시 앞장서면서 다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또한 쏘스라치게 놀라며 발뺌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아이코, 일을 어쩌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은데. 마침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두 번째 친구도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돌쇠는 한심하다는 얼굴로 마당새한테 물었어요. 내 절친한 친구들은 다 이와 같으냐? 마당새는 이번에도 거절당하자 돌쇠를 볼라치 없었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다르리라 생각하며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마당쇠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벌컥 화부터 냈습니다. 자네는 어찌 그 모양인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친구인 나를 끌어들여 화를 입히려는 건가? 빨리 다른 곳으로 가보게나. 친구의 매정한 말에 마당쇠는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설마 자기의 처지를 그렇게 몰라줄까 싶어 서너 집을 더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두 핑계를 대며 슬슬 피할 뿐이었습니다. 마당새는 엉엉 울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술 마시고 놀고 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 모두 친하게 굴더니 어려움을 당해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달아나 버리려고만 하다니요. 돌쇠는 묵묵히 마당새를 지켜보다가 마당새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친구 한 사람이 있다. 저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데 만난 지 꽤 오래되었구나. 아무튼 찾아가 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마당새가 자루를 짊어지고 돌쇠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새는 돌쇠의 친구도 자기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랫마을에 도착한 돌쇠는 어느 허름한 집 앞에서 친구를 불러서는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이 사람아 누가 보기 전에 어서 안으로 들어와. 돌쇠의 사정을 다 듣고 난 돌쇠의 친구는 돌쇠를 집 안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삽과 괭이를 내오더니 안방 구두를 열심히 파기 시작했어요. 돌쇠의 친구는 우두커니 서 있는 돌쇠와 마당새를 보자 답답하다는 듯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들도 어서 나를 도와주게나.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곧 날이 밝아 남들 눈에 띌 게 아닌가. 생각해보니 자네한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원 별소리를 다 아는구먼. 일단 이 자루부터 감추고 뒷일을 함께 의논하도록 하세. 친구의 말에는 진심이 듬뿍 담겨 있었어요. 그제야 돌쇠 친구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괜히 놀라게 했구만. 이것은 사람의 시체가 아니라 바로 돼지일세.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어리둥절해하는 친구에게 돌쇠는 마당새가 짊어진 자루를 가리키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새야, 너는 친구가 많다고 했지? 하지만 그 가운데 너를 돕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돌쇠의 말에 마당새는 얼굴이 시뻘개지고 말았습니다. 마당새야, 나는 너처럼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내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함께 해결해 주려는 것은 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야. 이런 진정한 친구 하나만 있으면 내 친구 같은 사람 100명도 전혀 부럽지 않구나. 하여 돌쇠와 마당새는 마님들에게 이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랫집 마님은 심드렁이 마당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는 햅쌀 한 가마니를 보내왔습니다. 윗집 마님은 돌쇠 덕에 아랫집 동생의 콧대를 꺾은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쌀을 돌쇠에게 상으로 내렸습니다. 꽃밭에 가면 꽃향기가 몸에 배고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지게 마련입니다. 가까이 하는 친구의 말투와 습관을 자기도 모르는 새 닮아가기 마련이죠.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